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놈은 내 손자가 아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마저 등을 돌린 채 홀로 남겨진 이 아이의 이름은 김지훈이었습니다. 보육원 철문 앞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기적적인 반전을 품고 있었는데, 과연 지훈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성심보육원은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디 가는 거예요? 5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잘 계시죠? 할아버지가 보육원 원장에게 건네는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맡기듯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 아이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멀어져 가는 동안 지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든 낡은 지갑과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백도 통조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무서워하지 마. 김 원장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제는 할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간 지훈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훌쩍훌쩍 울음소리를 참았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도 혼자서 구석에 앉아 있었고 선생님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다운 천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참 의젓하네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요. 선생님들은 지훈의 조숙함을 칭찬했지만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5살 아이가 가져야 할 천진난만함 대신 지훈은 너무 일찍 세상의 차가움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지훈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백도 통조림을 꺼내어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직 따지도 않은 그 통조림은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떠먹여주던 달콤한 백도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보육원의 밤 공기 속에서 지훈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처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할아버지가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직 만나지 못한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지훈의 인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함께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그런 그를 눈여겨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육원의 터줏대감 격인 엄상준이었습니다. 야, 신입. 여기 와봐. 상준이 지훈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보다 2살 많은 상준은 보육원에서 가장 덩치가 컸고 다른 아이들도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뭐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상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 맨날 혼자 있네? 친구도 없나 봐. 불쌍하긴. 상준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몇몇 아이들이 따라다녔는데 이들 역시 지훈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기는. 봐, 얘 말투도 이상해. 너 어디서 왔어? 부모는? 상준의 질문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아직도 아픈 상처였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지훈의 솔직한 대답에 상준과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너를 버렸다고? 그럼 넌 진짜 아무도 없는 거네. 상준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심부름을 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건 다 해. 알겠지? 상준이 지훈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 지훈에게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의 괴로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준은 지훈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고 때로는 자신의 숙제까지 대신하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훈을 놀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야, 지훈아. 내 방 청소 좀 해줘. 오늘 내 빨래도 좀 개어놔. 그리고 나 간식 안 먹을 거니까 내가 먹어도 돼. 고마워하라고. 상준의 말에는 늘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준의 괴롭힘에 지쳐있던 차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 너무 힘들어요. 지훈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늘 기가 죽어 있는 표정. 이런 모습으로는 평생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강해져야 해. 다음 날부터 지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6시,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보육원 뒷마당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했습니다. 후, 하나 더 할 수 있어. 지훈이 스스로에게 말하며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5개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맛이 없어 남기곤 했던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훈아, 오늘도 다 먹네. 좋아. 김 원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강해지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해.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한 달이 지나자 지훈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팔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건강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기죽은 표정 대신 단단하고 의지에 찬 눈빛이 생겼습니다. 지훈이 좀 달라 보이는데? 다른 아이들도 지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주는 여전히 지훈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야, 지훈아. 오늘도 내 방 청소. 상준이 평소처럼 지훈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던 순간 지훈이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싫어요. 뭐라고? 상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던 지훈이 갑자기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왜 상준이 심부름을 해야 해요? 저도 똑같은 보육원 아이인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 감히. 상준이 주먹을 쥐고 지훈에게 다가왔지만 지훈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달간의 운동과 훈련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려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상준이 주춤거렸습니다. 예전에 약했던 지훈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상준은 더 이상 지훈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지훈 역시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고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한층 편해졌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지훈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 이제 강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손으로 사진을 꼭 쥔 지훈의 얼굴에는 의연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괴롭힘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지훈. 이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훈이 9살이 되던 봄날, 보육원에 특별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가 김 원장과 함께 아이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아이를 만나서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김 원장이 부부를 이끌며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지훈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여자가 지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훈이요? 아주 착하고 의젓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요. 김 원장의 설명에 부부의 얼굴에 관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이쪽으로 와볼래? 김 원장의 부름에 지훈이 책을 덮고 다가왔습니다. 낯선 어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여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안녕, 지훈아. 나는 이모라고 불러도 돼. 너 몇 살이니? 9살이에요. 와, 정말 의젓하구나. 혹시 우리랑 함께 살고 싶니? 여자의 따뜻한 말에 지훈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던 것입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지훈이의 새 가족이 되어줄게. 남자도 무릎을 꿇고 지훈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부터 지훈이 아빠가 될 거야. 잘 부탁해. 그렇게 지훈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부부는 자주 보육원을 찾아와 지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공원에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에 가면 내 방도 있어. 예쁘게 꾸며놨는데 마음에 들까? 새엄마가 될 여자가 다정하게 말하자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 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텔에서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되는 거야. 새아빠가 될 남자도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입양이 결정된 날, 지훈은 자신의 작은 가방에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부모님의 사진과 아직도 따지 않고 간직하고 있던 백도 통조림, 그리고 보육원에서 가장 아꼈던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지훈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김 원장이 지훈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지훈이 의젓하게 인사하자 보육원 아이들도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새 가족과 함께 도착한 곳은 작지만 깔끔한 모텔이었습니다. 가족 모텔이라는 간판이 달린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자, 지훈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새엄마가 지훈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층은 사무실과 거실이 있었고 2층에는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넓어요. 지훈이 감탄하자 세부모들이 기뻐했습니다. 지훈이가 마음에 들어하니 다행이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새아빠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아빠 일 도와줄 수 있지? 똑똑한 지훈이니까 금방 배울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지훈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텔 청소를 도왔고 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부름도 했습니다. 세부모들은 지훈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착하네. 이렇게 일을 잘하다니. 새엄마가 지훈을 칭찬하자 지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당신,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를 만났어. 그러게 말이야. 지훈이 덕분에 모텔 일도 훨씬 수월해졌네. 세부모가 서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더욱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훈은 공부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 시험에서 전교 3등 했어요. 지훈이 성적표를 들고 뛰어오자 세부모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잘했네. 새엄마의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지훈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너무 무리하지 마. 새아빠의 말에도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세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지훈의 순수한 말에 세부모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세부모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혹시 뭘 걱정해? 그냥 모텔 일이나 잘 도와주면 되는 거 아냐? 두 사람의 대화는 지훈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모텔 일을 도와줄 일꾼이 필요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지훈은 여전히 새 가족에 대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양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새 가족과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성취는 세부모에게 기쁨이 아닌 당황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지훈이 상장을 들고 뛰어오자 새엄마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지훈아, 너 요즘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네,
저 정말 공부가 재미있어요. 특히 과학이요. 지훈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지만 새아빠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지훈아, 공부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해. 너무 책에만 매달리지 마. 그런데 저는 지훈아, 새엄마가 지훈의 말을 자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공부는 적당히 하고 우리 모텔 일을 더 도와줘. 그게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지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성취를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 새아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훈아, 꿈은 꿈일 뿐이야. 현실을 봐야지. 우리 같은 평범한 집에서 무슨 과학자야? 그래, 차라리 모텔 운영을 배우는 게 나을 거야. 나중에 이 모텔도 내가 이어받을 수 있고. 새부모의 말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 모텔 일을 도와줄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근데 새 가족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와 새아빠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새아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기적이라고 하셨어. 우리에게 정말 아이가 생겼어.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지훈을 입양했었는데 이제 진짜 자신들의 핏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훈아, 이리 와. 새아빠가 지훈을 부르자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뭐예요, 아빠? 지훈아, 내게 기쁜 소식이 있어. 곧 동생이 생길 거야. 동생이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와, 정말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동생이 될 거야. 새엄마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부모는 온 관심을 태중의 아이에게 쏟았고 지훈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임신 중이니까 힘든 일은 내가 다 해야 해. 지훈아, 조용히 해. 엄마가 휴식해야 한다고. 지훈아, 오늘부터 너 혼자 모텔 청소 다 해. 지훈에게 주어지는 일은 점점 늘어갔고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지훈아, 엄마 허리가 아픈데 마사지 좀 해줄래? 새엄마는 지훈의 상장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챙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내가 많이 컸으니까 좀 더 많은 일을 해야겠어. 새아빠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일이요? 모텔 손님들 체크인, 체크아웃도 내가 도와주고 빨래도 내가 다 해. 엄마가 몸이 무거워서 못하거든. 하지만 저는 학교도 가야 하고 숙제도.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새아빠의 말에는 이전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늦게까지 모텔 일을 하고 있을 때 새부모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너무 공부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비교될까봐 걱정이야. 그러게 말이야. 지훈이는 그냥 모텔 일만 시키자. 공부 잘한다고 뭐하나? 어차피 우리 친자식은 아니잖아. 맞아. 우리 진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자.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임시 방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또 버려지는 건가요? 이번에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지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들을 말입니다. 새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엄마가 병원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원우였고 새부모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친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원우야, 아빠가 왔다. 새아빠가 신생아실 앞에서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지훈아, 동생 예쁘지? 새엄마가 지훈에게 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온통 원우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지훈이 대답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원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온갖 육아용품들이 가득했고 새부모의 대화는 오직 원우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원우야, 우리 아들 정말 천사 같아. 그러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다니. 당신 정말 수고했어. 새부모가 원우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던 지훈은 자신이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새아빠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네, 아빠. 이제부터 원우가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겠어. 엄마는 원우 돌보기도 바쁘고. 더 많은 일이요? 모텔 청소는 내가 다 맡아서 해. 그리고 빨래, 설거지도 마찬가지야. 새아빠의 말에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11살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학교? 학교는 다녀와서 하면 되잖아. 원우가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새엄마도 거들었습니다. 품에 원우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모텔 객실 청소를 시작해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다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205 청소 끝났어? 아직이요. 빨리 해.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새아빠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훈이라고 다정하게 불렀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원우 기저귀 좀 갈아줘. 지훈아, 원우 우유 좀 데워줘. 지훈아, 원우가 우니까 조용히 해. 지훈에게 주어지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텔 일뿐만 아니라 원우 돌보기까지 모두 지훈의 몫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졌더라?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지훈은 선생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어느 날 모텔에 새로운 장기 투숙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이름은 봉구였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잠시 요양 중이라고 했습니다. 봉구 아저씨는 처음부터 지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 꼬마야. 너 이름이 뭐니? 지훈이에요. 지훈이라. 좋은 이름이네. 그런데 너 몇 살이야? 11살이에요. 11살?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 봉구 아저씨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봉구 아저씨는 지훈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부모가 지훈을 대하는 태도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지훈아, 빨리 안 해? 새아빠가 지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본 봉구 아저씨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 어느 날 저녁 봉구 아저씨가 지훈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네, 아저씨. 너 많이 힘들지? 봉구 아저씨의 따뜻한 말에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11살 아이가 어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봉구 아저씨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말 잘 들어.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걸 벗어날 날이 올 거야. 정말요? 그럼.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해. 공부도 놓으면 안 되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드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공부해. 그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봉구 아저씨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이것도 받아. 봉구 아저씨가 작은 통장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넣어줄 테니까 나중에 독립할 때 써.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자 봉구 아저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지 마. 남자는 꿈을 위해 참아야 하는 법이야. 지훈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봉구 아저씨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부모의 지훈에 대한 대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냉정해져 갔습니다. 이제 지훈은 가족이 아닌 그저 모텔에서 일하는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봉구 아저씨와 지훈의 만남은 지훈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모텔 일에 시달렸지만 밤늦게라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봉구 아저씨는 그런 지훈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하는구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자신의 공부를 시작한 지훈을 보며 봉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 낮에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기특한 녀석? 이거 가져가. 봉구 아저씨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끓이신 거예요? 그럼. 성장기 아이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지훈이 우동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던 봉구 아저씨의 눈에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뭘? 아저씨도 너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봉구 아저씨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봉구 아저씨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저씨. 봉구 아저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저씨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 네. 지훈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됐거든. 고향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어. 언제요? 이번 주 안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떻게 해요? 지훈아, 아저씨가 없어도 꿋꿋하게 견뎌내야 해. 약속했잖아. 20살까지 참는다고. 봉구 아저씨가 지훈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아야 해. 그래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 그리고 이거. 봉구 아저씨가 작은 상자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지훈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백도 통조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백도 통조림 말이야. 언젠가 진짜 힘들 때 먹어. 그때 아저씨 생각하고. 지훈이 눈물을 훔치자 봉구 아저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연락처라도. 아니야.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나아. 대신 지훈이가 성공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마지막 날 봉구 아저씨는 새벽 일찍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지훈과의 작별 인사는 간단했습니다. 지훈아, 꼭 성공해라. 아저씨가 멀리서 응원할게.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봉구 아저씨가 탄 택시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다시 한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봉구 아저씨가 남긴 용기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봉구 아저씨가 준 백도 통조림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달콤한 백도의 맛이 입안에 퍼지자 어린 시절 엄마가 떠먹여주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강해졌어요. 20살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이후 지훈은 더욱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봉구 아저씨가 만들어준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았고 틈틈이 독학으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20살. 20살이 되면 이곳을 나가겠어. 지훈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세부모는 지훈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훈은 그저 편리한 일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빨리 안 와? 새아빠의 부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훈이 대답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지훈은 속으로 되뇌며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봉구 아저씨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 20살이 되기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독립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원우야, 용돈이 어디 갔지? 새엄마가 5살이 된 원우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책상 위에 뒀는데. 이상하네. 5만 원이나 되는 돈이 그냥 사라질 리가 없는데. 새아빠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새엄마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설마.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지훈을 향했습니다. 마침 모텔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 새아빠가 지훈을 부르는 목소리에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빠. 너 원우 방에 들어간 적 있지? 네, 청소할 때 들어갔어요. 그때 뭔가 본 거 없어?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뭘 보는데요? 원우 용돈 5만 원이 없어졌어. 새아빠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새엄마가 지훈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저는 안 가져갔어요. 지훈아, 솔직하게 말해. 아빠가 화내지 않을 테니까. 새아빠의 말에는 이미 지훈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안 가져갔다고요. 지훈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내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 새아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도둑질까지 하냐? 저는 정말 그만해. 너 같은 놈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새아빠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즉시. 아빠,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듣기 싫어. 도둑놈 소리 듣기 싫다고. 새엄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나가. 우리 원우한테 나쁜 영향 줄까봐 걱정됐는데 잘 됐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쉽게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짐 챙겨서 나가. 5분 안에. 새아빠의 명령에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곤 부모님 사진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봉구 아저씨가 만들어준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원우가 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 원우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 형이 여행을 좀 다녀올게. 지훈이 원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화는 새부모에게 났지만 원우에게만은 미움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안 나가? 새아빠가 재촉하자 지훈은 작은 가방을 메고 모텔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지훈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역사 안에는 노숙자들과 가출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훈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훈의 모습은 초라해졌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역에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검사입니다. 경찰관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신분증 있어? 경찰관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김지훈. 나이도 어린데 왜 여기 있어? 갈 곳이 없어서요. 경찰관이 지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의 지갑에 있는 낡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야? 부모님 사진이에요. 경찰관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이 여자, 혹시 이 여자가 내 어머니야? 네, 돌아가신 저희 엄마예요. 경찰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김미영. 미영이.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이모야. 우리 엄마의 쌍둥이 언니야. 경찰관의 말에 지훈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저와 삼촌이. 그래, 넌 내 조카야. 내 친조카. 경찰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아, 정말 지훈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찾던 지훈이. 삼촌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럼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온 가족이 찾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너를 어디에 맡겼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아서. 경찰관이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걱정 없어. 삼촌이 있잖아.
우리 이모도 널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데 지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삼촌,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인 사촌형 민수와 함께 차에 앉아가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민수가 백미러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저희 부모님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였어. 너를 데리러 가던 길에 큰 트럭과 충돌해서 즉시 사망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김 회장은 처음부터 내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했어. 특히 내 엄마를 너무 싫어했거든. 왜요? 내 엄마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 김 회장 같은 재벌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분이었던 거지. 지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너를 보육원에 맡기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우리가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어. 차가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중산층 아파트였습니다. 도착했다. 이모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민수가 지훈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훈과 똑같이 생긴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쌍둥이였던 이모였습니다. 지훈이,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구나. 이모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채취, 똑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모, 저를 정말 찾고 계셨어요? 그럼 얼마나 찾았는데 10년 넘게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어. 이모가 지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영이를 정말 닮았네. 우리 지훈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지훈을 환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모부 민수 그리고 민수의 여동생인 지은까지 모두 지훈을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모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는 걱정 없어. 며칠 후 민수는 지훈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훈아,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친자 확인이요? 왜요? 내 할아버지, 김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유언장에 특별한 조항이 있더라고. 민수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손자를 찾게 되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야. 정말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할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말입니다. 아마 말년에 후회했나 봐. 혈육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상당히 큰 규모야. 너도 알만한 대기업이거든. 며칠 후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지훈은 분명히 김 회장의 친손자였습니다. 축하해, 지훈아. 변호사가 지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은 김그룹의 정식 상속자입니다. 지훈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모텔에서 청소를 하던 자신이 갑자기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훈아, 이제 뭘 하고 싶어?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최고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돈 걱정은 하지 마.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몇 년 후 지우는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친 후 유명한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뉴스에서 예전에 살던 모텔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우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지훈아, 옛날 생각나? 이모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그래도 원우는 걱정 없이 잘 클 거예요. 지훈은 더 이상 그때의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지훈은 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약속대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도 만났고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요. 사랑해요. 지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봉구 아저씨가 신문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잘 됐구나. 지훈의 성공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며 봉구 아저씨도 뿌듯해했습니다. 어린 지훈에게 건넸던 희망의 메시지가 정말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훈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시련이 지금의 그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으며 지훈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